지속 가능 경영은 모든 기업이 추구해야 할 필수적인 경영 방침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투자자들은 투자 대상 회사의 지속 가능 경영 성과에 어느 때보다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업 경영에 따른 이윤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기업 경영의 세 가지 핵심 요소인 비재무적 평가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선진국을 중심으로 중요한 화두였던 ESG는 국내에도 적극 도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ESG 경영 진단에 대한 기준과 요구가 늘어날 것을 미리 대비하고 국내외 대기업의 협력업체로 계약이나 수출을 할 경우 ESG 표준 지표를 기반으로 한 평가 진단서가 필요할 것입니다. 최근 국내 금융기업에서 ESG 평가 지표를 내놓았습니다. 이 금융기업은 ESG 우수 기업에 우대금리 제공, ESG 상담 서비스 제공 등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고 하니 이런 지원도 놓칠 수 없겠죠. 더욱이 기업에서 제시하는 표준 지표에 인권, 환경 보호 등의 준수를 요구하는 경우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협력업체로 선정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듯 중소기업들에겐 ESG 경영 수준을 파악하고 개선 방향을 찾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오늘 이 시간 ESG 경영 도입을 위한 자가 진단에 대해 확실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ESG 경영 도입을 위한 자가 진단 및 방향성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ESG 경영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우리 회사가 ESG 경영의 수준이 어느 정도이고, 그리고 ESG라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만큼 대응할 수 있고, 또 얼마만큼 부족한지, 그리고 어떻게, 언제 무엇을 해나가는 건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보통 ESG 경영 진단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준비도 테스트, 또 레드니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일단 가장 크게는 우리 회사 밖에서 요구되고 있는 외부 동향 분석과 두 번째는 내부적으로 지금 각 부서라든가 연결되어 있는 현황이 어떤지 살펴보는 내부 현황 분석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외부 동향 분석과 내부 현황 분석을 하다 보면 부족한 점에 어떤 갭이 도출이 되는데요. 그 갭에 따라서 사실 개선 과제들이 만들어집니다. 외부 동향 분석을 살핀다라고 했을 때 ESG 경영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해관계자 경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즈니스를 해나갈 때 이해관계자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전에는 궁금해하지 않고 예전에는 확인하지 않았는데 최근에 만들어지고 확인받고 있고 또 규제가 만들어지고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ESG 정책과 규제 부분인데, 사실 ESG 경영은 산업에 따라서 많은 이슈가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산업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중대재해처벌법이다. 그러면 중대재해처벌법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산업군이 있겠죠. 그래서 ESG에 관련되어 있는 정책과 규제라는 부분을 살피는 일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제품을 납품하거나 또는 앞으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이나 시장에서 이니셔티브나 요구되고 있는 것들을 파악하는 걸로 하나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제일 많이 알고들 계시는 아마 평가와 공시일 겁니다. 기업의 가치를 이제는 재무적인 것뿐만 아니라 비재무적인 경영 활동과 리스크도 평가하겠다라는 것들이 투자자 관점에서 오는 ESG 경영인데요. 만약에 상장 기업이라든가 또는 앞으로 새로운 투자를 받는다든가 또는 투자자의 포트폴리오 상에서 ESG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셔야 된다면 평가와 공시라는 부분에서도 우리가 어떤 지표가 있고 또 어떤 지표를 공시해야 되는지를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도기업의 사례의 벤치마킹입니다. ESG 경영은 상대평가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요구되고 있는 것들을 우리 회사 말고 다른 경쟁사라든가 고객사가 움직이게 되면 저희도 그 안에서 함께 움직이고 또 상대적인 시장 경쟁력의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피어 그룹들, 동종업계라든가 또는 앞에 좀 앞장서고 있는 선도 기업들의 벤치마킹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부 동향 분석에서는 크게 4가지 정책과 규제, 고객과 시장의 요구사항, 그리고 평가와 공시의 변화, 그리고 동종업계의 벤치마킹 이렇게 4가지를 살펴보는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외부 동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종합 분석이 되고 나면 내부 현황, 그 이슈라든가 또는 그 아젠다에 따라서 내부 현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야 되는데요. 보통 내부 현황 분석은 26개 영역에서 우리 관련된 부서가 그거에 관련돼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요구받고 있는 지표가 우리 회사 내에 어떤 부서에서 어떻게 챙기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내부 수준 평가를 해보면 지표가 있는데 관리를 안 하는 경우도 있으시고 또 이런 지표조차 회사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부 현황 분석을 하다 보면 있는 것들이 잘 모이기도 하고 그리고 없는 지표를 빨리 만들어서 그 관리해야 되는 영역 안에 넣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슈들은 하루아침에 만들기가 되게 어렵고 전체 프로세스라든가 또는 일하는 방식들이 바뀌어야지만 그 영역의 활동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경영 과제라든가 개선 과제로 도출을 해서 늘 KPI를 선정해서 늘 성과 관리처럼 좀 추진을 해 나가는 부분도 도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드니스라는 부분, ESG를 준비하는 부분에서 외부 동향과 내부 현황을 분석을 해보면 이행 수준이 양호하다, 다른 기업들 하는 만큼 하고 또 요구받고 있는 거를 대응하기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라는 수준도 보여지고 또 한 부분은 약간은 개선해야 될 포인트가 있습니다. 심각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은 더 잘하기 위해서 개선해야 됩니다 라는 이행 검토 단계에서의 보통 수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인식조차 못하거나 부재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거나 또는 나중에 비즈니스를 하시거나 기업가치 평가를 받거나 ESG에 관련돼서 활동을 하실 때 없었을 때 문제가 되는 경우 또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이제 양호, 보통, 이제 부재한 상황으로 나누기도 하고, 근데 그 안에서 부재한데 시장의 동종 업계들이나 고객사들이나 우리의 선진기업들이 엄청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이나 규제가 되게 많이 도래되고 있어서 이게 점점 해야 되는 시한이 빠르게 도래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시급성을 조금 더 가중치를 두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잘하고 있지만 규제가 더 많아지거나 또는 시장에서 요구사항이 많아지는 경우에는 조금 더 박차를 가해야 되는 부분으로 검토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ESG 레드니스를 통해서 경영 진단을 어떤 구조 하에서 어떻게 살펴보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ESG 경영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주요 영역에서 우리 핵심 경영 분과가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는데, ESG 경영은 가장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경영 목표를 수립을 하고 또 그런 경영 목표가 있기 때문에 각 기업 내에 정책과 규정을 정비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과 규정을 정비를 하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어떤 부서가 무슨 일을 한다가 정의 내려져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의 활동들이 더 활성화되고 또 그러한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저희가 재무제표나 재무성과를 만들듯이 이러한 ESG 경영에 있어서 추진해야 되고 또 중요한 이슈들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고 성과 관리하는 것이 또 한 축입니다. 그래서 목표 수립, 그다음에 정책과 규정의 정비,
그리고 관련 부서 활동, 어떻게 보면 R&R, 각 부서가 어떤 부서가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롤 앤드 리스폰서빌리티, R&R을 만들어 놓고 또 모니터링하고 성과 관리하는 요 네 가지의 영역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예를 하나 살펴보면 예를 들면 물 관리, 자원선순환을 한다. 근데 자원선순환에 대해서는 경영 목표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요구사항이 있는데 없다. 그러면 그것들은 부재한 상황으로 보여지고 하지만 자원선순환이라는 목표는 없지만 관련된 부서가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면 미흡하지만 좀 더 개선하면 좋겠다라는 단계의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에 있는 요소들이 각 영역의 활동들이 골고루 펼쳐져 있어서 기획부터 성과 관리까지 이루어지는 선순환 경영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경영 활동을 진단하다 보면 프로그램이나 활동은 있는데 목표가 없는 경우 또는 목표만 수립되어 있는데 활동이나 성과 관리가 부재한 경우 또는 목표라든가 부서 활동이 있는데 성과 관리가 전혀 연결되어 있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파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ESG 경영을 진단한다라는 큰 외부와 내부의 어떤 기준들 그리고 이것들을 종합해서 경영을 분석을 종합하면 어떤 경영 활동의 유형들로 수준이 파악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ESG 경영에 대한 과제가 도출된다라고 했을 때 방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경영 목표 수립을 하고 정책과 규정을 수립하고 또 모니터링과 성과 관리를 하는 일 그리고 각 관련 부서를 활동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보통 회사는 그룹사의 형태가 있고 또 연결회계 기준이라든가 지분이나 비즈니스 거래 활동도로 관련되어 있는 부서가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는 우리 중소중견 같은 경우에는 하나 단일의 자회사 같은 경우들이 있는데요. 여기 종합되어 있는 한 예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브랜드를 쓰고 있는 계열사들의 어떤 모임의 그룹사인 경우에는 보통 어떤 기업이 어떤 부분들을 필수적으로 우리가 가져간다라는 부분, 방향성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또 그룹사 차원에서 각 계열사라든가 각 비즈니스를 갖고 있는 회사를 어떻게 지원하고 또 어떤 인프라와 어떤 그런 지원 정책을 해야 되는지를 갖고 있는 과제들도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이제 자회사 과제가 있는데요. 이것들은 단일 사업을 갖고 있는 과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비즈니스의 기술, 그리고 또 영업을 하는 고객, 또 IR, 그리고 또 구매, 또는 협력사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다 가지고 실질적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을 해나는 하나의 이제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요. 사실 사업과 연계돼서 하고 있는 과제들이 좀 있을 수 있고요. 예를 들면 고객이 요구한다든가 또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구매를 하거나 생산 활동을 할 때 기술과 연결되어 있는 과제가 있을 수 있고요. 하나는 이제 제품하는 생산의 어떤 특성을 반영하는 과제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개도국의 사업장이 있고 그 오지에서 어떤 값싼 노동력을 써서 생산을 해서 그것들을 소싱해서 다시 가공해서 수출을 한다고 했을 때 사실 그 사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 인프라가 없는 개도국이기도 하고 또 인권에 대한 또는 인력 관리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제품을 생산할 때 사업장의 인권이라든가 노동자 관리가 되게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성이 반영된 과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ESG 경영을 진단하고 나면 과제 리스트들이 있는데 보통 컨설팅을 많이 이제 하고 나시면 체계가 잡혀져 있고 이 과제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이제 많이 하게 됩니다. 저희가 ESG 열풍이 분지 꽤 돼서 많은 대기업과 글로벌 중견기업들은 ESG 경영 컨설팅을 통해서 과제들을 많이 정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번 교육에서는 이러한 ESG 경영 주요 과제가
어떤 부분이 있는지 좀 대략 함께 살펴보고자 함이 저희의 좀 목적입니다. 그래서 한번 쭉 살펴보시면서 우리 기업이 또는 우리 회사가 ESG 경영을 도입하고 또 한다라고 했을 때 기존에 미리 했던 기업들이 갖고 있는 과제랑 비교하시면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도 고민을 하고 있구나. 또 이런 부분들은 우리랑 관련되어 있는 과제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시간이 되면 조금 더 빨리 ESG 경영에 대해서 추진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ESG 주요 과제들을 보통 보시면 체계를 잡는 일, 그리고 각 부서가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추진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활동들을 위한 일이 있는데요. 한 가지 예를 보시면 이제 기후 행동에 있어서는 탄소 배출 감축 전략 목표를 수립을 하고 그 부분에서 목표에 맞춰서 그 관리를 하는 프로세스에 대한 개선이라든가 또는 그 탄소를 감축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에 대한 중장기 기술과 변화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또 내부적인 투자와 또 중장기적인 새로운 비즈니스를 검토하는 일도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 S와 G 영역입니다. 그래서 S는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람과 또는 그런 협력사, 그리고 공급망 이런 부분들의 이슈가 있는데요. 결국에는 인적 자본, HR에 대한 이슈, 그리고 안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협력사 관리라든가 지역사회와의 관계에 이런 일들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버넌스는 가장 쉽게 이해하시는 거는 의사결정 구조입니다. 얼마나 투명하게 우리 비즈니스가 리스크 없이 균형 있는 의사결정을 잘 되고 있냐를 우리 투자자들은 보고 싶고 이해관계자들도 안심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의사결정 구조를 갖는 걸 거버넌스라고 하는데요. 회사 규모가 크지 않으면 이사회나 위원회 구성까지는 하실 필요는 없지만 경영회의라든가 여러 가지 리더십 회의, 실무회의에서 다양한 부서가 사일로 없이, 벽 없이 함께 논의하고 의사결정하고 검토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ESG 운영 체계, 그리고 이해관계자 소통, 공시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컴플라이언스와 비즈니스 리스크를 점검해보는 일들이 과제로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 법무 기능이라든가 리스크 관리 기능은 급성장하는 중소기업한테는 굉장히 부담이 되고 어려운 부분일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면서 크게 법적인 리스크라든가 준법이라든가 윤리적인 사항은 아무리 그동안의 비즈니스를 잘했던 거를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는 굉장히 큰 리스크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협의체를 가지고 검토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